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입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를 아시나요? 은혜 씨에게 그 시간은 온전히 한 사람만을 위해 바친 세월이었어요. 25세 결혼해서 40이 된 지금까지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남편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곤 했죠. 와이셔츠는 항상 뽀송하게 다려져 있어야 했고 구두는 언제나 반짝여야 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 모임이 있으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시댁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가끔 만났지만 항상 남편 일정을 먼저 확인한 후였어요. 그렇게 살아온 15년. 은혜 씨는 자신이 좋은 아내라고, 아니 최소한 최선을 다하는 아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은혜 씨는 백화점에서 남편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었어요. 다음 주면 남편 생일이었거든요. 명품 매장을 둘러보다가 문득 목이 말라 카페에 들렀죠.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창가 쪽 구석진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은혜 씨는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남편 맞은편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사 후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남편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 여자의 손을 잡는 순간 은혜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수줍게 웃었고 남편은 은혜 씨가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떨렸습니다. 은혜 씨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지 않았어요. 달려가 따귀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돌아 카페를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만 닦아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전을 부쳤죠. 손이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저녁 7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오늘 미팅은 어땠어요? 은혜 씨가 물었죠. 그게 생각보다 길어져서 좀 피곤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며 은혜 씨는 깨달았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은혜 씨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한 단어는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챕터 4 완벽한 준비. 다음 날부터 은혜 씨의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아침은 여전히 정성스럽게 차렸고 남편에게 미소도 지어 보였죠. 하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은혜 씨는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서재를 뒤졌어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복사하고 통장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휴대폰 요금 청구서에서 낯선 번호를 발견했고 그 번호를 메모해뒀죠. 남편의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도 백업했어요. 한 달간 수집한 증거는 놀라웠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이 5건,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 12건. 그 여자에게 보낸 선물 구매 내역도 있었어요. 은혜 씨 생일에도 사주지 않던 명품 가방과 귀걸이였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 변호사였어요. 증거가 확실하시네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챕터 5 떠나는 날. 2개월 후 은혜 씨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였어요.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만 남겼죠. 잠시 혼자 생각 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은혜 씨는 미리 알아둔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동네였어요.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은혜 씨만의 공간이었죠. 짐을 풀고 거울을 봤습니다.
40살의 자신이 거기 있었어요. 살이 쪘고 피부는 칙칙했으며 머리카락은 생기가 없었죠. 15년간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은혜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비포 사진이었죠. 그리고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자신에게 주는 시간이었어요. 성형외과 상담 예약, 피트니스 센터 등록, 피부과 예약. 목록이 길어졌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하루에 한 번 보냈죠.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은혜 씨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챕터 6 고통의 시작. 첫 주는 지옥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러닝을 시작했는데 5분도 못 뛰고 숨이 찼습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시키는 운동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트레이너의 격려가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식단도 바뀌었습니다. 닭가슴살과 브로콜리, 고구마와 샐러드. 남편 먹이던 그 푸짐한 음식들이 그리웠지만 참았어요. 물은 하루 2리터 이상 마셨고 밤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피부과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얼굴이 따끔거렸고 때로는 붓기도 했죠.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맞나? 싶었지만 은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형외과 상담도 받았어요. 눈 밑 지방 재배치, 실 리프팅, 코필러.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시술 목록을 들으며 은혜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였어요. 챕터 7 변화의 흔적. 2달이 지났을 때 거울 속 자신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얼굴 라인이 선명해졌고 피부톤이 밝아졌습니다. 몸무게는 8kg이 빠졌고 옷 사이즈가 한 치수 줄었죠. 하지만 은혜 씨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운동했고 더 철저하게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새벽 러닝은 이제 30분을 거뜬히 뛸 수 있게 됐고 헬스장에서는 데드리프트 60kg를 들어 올릴 수 있게 됐어요. 근육이 생기면서 몸의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처진 팔뚝이 탄탄해졌고 허벅지 안쪽 살도 사라졌죠. 요가도 시작했어요. 유연성이 생기면서 자세가 교정됐고 걸음걸이까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씨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서, 거리에서, 카페에서. 그 시선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어요. 언제 돌아올 거야? 대체 뭐 하는 거야? 은혜 씨는 짧게만 대답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챕터 8법의 칼날. 운동과 관리를 하는 동안 은혜 씨는 법적 준비도 계속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어요. 남편분 명의로 된 재산 목록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 보였죠. 아파트 한 채, 차량 2대, 주식 계좌, 예금. 생각보다 많았어요. 결혼 전 재산을 제외하면 절반은 부인 몫입니다.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의 만남을 더 정확히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일주일에 3번 그들은 만났습니다. 호텔에도 가고 그 여자의 집에도 갔어요. 사진과 영상이 쌓여갔죠. 탐정이 건넨 파일을 열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은혜 씨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탐정에게 물었어요. 네,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증거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은혜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챕터 9 4번째 달. 4개월이 지났을 때 은혜 씨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새 옷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예전에 입던 옷은 이제 다 헐렁했거든요. 명품 매장에 들어섰는데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고객님 스타일이 정말 좋으시네요. 어떤 옷을 찾으세요? 예전 같으면 주눅 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당당했습니다. 원피스 좀 보여주세요. 세련된 디자인으로요.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보는데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어요. 아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래 자신이었던 것 같았죠. 결혼 전 25살 때의 그 모습. 아니, 그때보다 더 나았어요. 나이가 주는 성숙함과 우아함이 더해졌으니까요. 옷을 3벌 샀습니다. 구두도 새로 샀고 핸드백도 하나 골랐어요. 계산하면서 잠깐 망설였지만 곧 카드를 내밀었죠. 이 돈은 자신을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백화점을 나오는데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키 높은 구두를 신고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은혜 씨는 헤어샵에 갔습니다. 완전히 바꿔주세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요. 디자이너가 은혜 씨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고객님 얼굴형이면 쇄골 길이로 자르고 염색은 애쉬 브라운 어떠세요?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 후 거울을 봤을 때 은혜 씨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긴 생머리는 사라지고 세련된 단발에 은은한 브라운 컬러가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줬죠. 와, 완전 여배우 같으세요. 어시스턴트가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은혜 씨는 원룸에서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찍었던 사진을 꺼내 비교해 봤어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15kg이 빠진 몸, 탄탄한 근육, 빛나는 피부, 세련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눈빛이었어요. 예전에 지친 눈빛은 사라지고 자신감 있고 강인한 눈빛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내일 집으로 갈게요. 저녁 6시에 봐요. 다음날 저녁 5시 50분 은혜 씨는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물었어요. 은혜 씨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나예요. 은혜.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몇 초간 아무 말도 못하더니 겨우 말문을 열었죠. 은혜야? 이게 무슨... 은혜 씨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거실, 익숙한 소파, 그녀가 6개월간 매일 닦던 바닥.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많이 놀랐죠? 은혜 씨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은혜 씨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너 성형한 거야? 은혜 씨는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우아하게 꼬았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앉으세요. 남편은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은혜 씨 맞은편에 앉았죠. 은혜 씨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게 뭔데? 남편이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남편이 봉투를 열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카페에서 손잡는 사진,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사진, 그 여자의 집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돼 있었어요. 이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치 증거예요. 사실은 더 있어요. 신용카드 내역, 호텔 영수증, 통화 기록. 변호사한테 다 넘겼죠. 은혜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은혜 씨를 봤습니다. 은혜야, 이건.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오해요? 은혜 씨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3년이나 만난 게 오해인가요? 그 여자한테 명품 가방 사준 것도 오해고.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떻게? 3년이라는 걸? 다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은혜 씨는 다리를 다시 꼬며 말을 이었어요. 이혼하려고요. 이혼이라니. 은혜야, 제발. 남편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그 여자랑은 끝낼게. 다시 시작하자. 응. 은혜 씨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밥하고 당신 옷 챙기고 시댁 행사 다니고 나는 뭐였을까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곧 가라앉았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니까. 남편이 은혜 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다시 기회를 줘. 응, 내가 정말 잘할게.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의 실수였어. 은혜 씨는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순간의 실수가 3년이나 가나요? 그리고 은혜 씨가 다시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여자 말고도 그 전에 다른 사람 있었잖아요. 2년 전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그것까지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날 우습게 봤는지도요. 은혜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 문 쪽을 봤어요. 누구야? 이 시간에. 은혜 씨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제가 부른 사람이에요.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그 여자 남편의 애인이었습니다. 뭐야? 네가 왜 여기 와? 남편이 당황해서 소리쳤죠. 여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빠가 급하게 보자고 해서. 그러다 거실에 서 있는 은혜 씨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은혜 씨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여자보다 키가 더 커 보였죠. 하이힐 덕분이기도 했지만 자세와 분위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저요? 이 사람 부인이에요. 아, 곧 전 부인이 되겠네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이요? 그런데 오빠가. 아니, 이 사람이 부인은 뚱뚱하고 늙었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이 급하게 말했죠. 아니야.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혜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녹음 파일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당신이 이 여자한테 나를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은혜 씨는 핸드폰을 꺼내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마누라?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는 아줌마지. 예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살도 쪘고 관리도 안 하고 너랑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지. 여자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는 그래도 착하네요. 제가 보기엔 그냥 가정부 수준인데. 그러게. 근데 뭐 15년 같이 살았으니 정도 있고. 애가 없어서 다행이야. 이혼하기 편하잖아. 음성이 끝나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여자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오빠, 이게 뭐예요? 이혼한다고 했잖아요. 나랑 결혼한다고. 남편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죠. 아니야, 그건. 그냥 한 소리고. 그냥 한 소리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 당신 믿고 회사까지 관뒀는데 결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은혜 씨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당신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서로를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참 잘 어울리네요. 여자가 갑자기 은혜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제대로 남편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은혜 씨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분히 여자의 손목을 잡았어요. 6개월간 운동한 힘이 느껴졌죠. 손 치우세요. 폭행으로 고소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움찔하며 물러났습니다. 은혜 씨는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신 이 사람한테 얼마나 받았어요? 한 달에? 여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생활비요. 회사 관뒀다며? 그럼 어떻게 생활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은혜 씨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송금했더군요. 우리 공동 계좌에서요. 제 돈으로 당신 생활비 된 셈이네요. 여자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은혜야.
제발.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둘 다요. 은혜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 작성할 거예요. 변호사한테 연락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2주 후 법원 상담실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뢰인께서 깊이 반성하고 계십니다. 재산 분할은 법대로 하되 위자료는 조정이 가능할까요? 은혜 씨 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자료 1억, 재산 분할 6대4로 요구합니다. 증거가 명확한 만큼 법원 판결로 가면 더 불리하실 겁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6대4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판사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검토해보니 부인 측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3년간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그리고 공동재산의 임의 사용.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판사가 또 다른 서류를 들었죠. 애인에게 전세 보증금까지 대주셨네요? 5천만 원이요. 이것도 공동재산에서 나간 겁니다. 은혜 씨는 조용히 앉아서 이 모든 걸 지켜봤어요. 남편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가 쌓아온 거짓이 하나씩 벗겨지는 모습을, 조정안을 수락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판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 분할 6대4, 위자료 1억. 은혜 씨는 아파트와 차량 1대, 그리고 예금의 60%를 받았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셨네요.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예요. 은혜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은혜 씨는 SNS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간의 변화 과정을 담은 사진들을 올렸어요. 비포 앤 애프터. 숫자로만 봐도 놀라운 변화였죠. 체중 15kg 감량, 체지방률 32%에서 19%로.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해시태그 40대 변신, 해시태그 다이어트 성공,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나를 위한 시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고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 맞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은혜 씨는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은혜 씨의 계정은 팔로워 10만을 돌파했어요.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방송사 PD가 전화를 걸어왔죠.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은데요. 40대 여성의 재기 스토리로요. 은혜 씨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방송은 좀. 하지만 잡지 인터뷰는 수락했습니다. 유명 여성지에서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테마로 8페이지 특집을 준비했거든요. 촬영장에 갔을 때 스태프들이 모두 놀라워했어요. 실물이 사진보다 더 예쁘시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하며 말했죠. 촬영은 3시간 걸렸습니다.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포즈를 취했어요. 예전에 은혜 씨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인터뷰 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변화의 계기가 뭐였나요? 은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잡지가 나온 후 은혜 씨의 인생은 또 한 번 바뀌었어요. 잡지 인터뷰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유명 헬스 브랜드에서 모델 제의가 들어왔어요. 4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캠페인인데 은혜 씨만큼 완벽한 스토리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장품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죠. 피부 관리 라인의 앰버서더로 모시고 싶습니다. 은혜 씨는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길인가? 며칠을 생각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헬스 브랜드 제의는 수락하고 화장품은 거절했어요. 자신이 진짜 노력한 부분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첫 광고 촬영 날 은혜 씨는 헬스장에 섰습니다.
런닝머신 위에서 땀 흘리는 모습,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장면, 그리고 거울 앞에서 자신감 있게 웃는 모습. 당신의 40대는 이제부터입니다. 광고 카피였어요. 촬영을 마치고 나오는데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우셨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삶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은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니까요. 이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그날 밤 광고료가 통장에 입금됐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한편 전 남편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식이 회사에 알려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부인 버리고 젊은 여자 만나더니 은혜 씨 변신한 거 봤어? 진짜 대단하던데.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 여자 애인이었던 여자도 떠났습니다. 당신 이제 쓸모없어요. 돈도 없고 평판도 바닥이고 전 더 나은 사람 만날 거예요. 차갑게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남자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 씨가 해주던 음식이 그리웠어요. 매일 아침 깨워주던 목소리, 와이셔츠를 챙겨주던 손길. 그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죠. SNS에서 은혜 씨 소식을 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그녀, 광고 모델이 된 그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녀. 내가 버린 게 저런 사람이었구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혜 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차단당한 거였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안 좋아져 승진해서 밀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혜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은혜야. 나 어머니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혜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아들이 요즘 너무 힘들어하더구나. 술도 많이 마시고. 은혜야,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은혜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저도 15년 힘들었어요. 그건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부부가 어떻게 한 번 실수로. 한 번이 아니에요, 어머니. 3년이요. 그리고 그전에도 있었고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예쁘게 꾸미고 그랬으면 아들이 바람 안 폈을 거 아니야. 순간 은혜 씨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 여자가 관리를 안 해서 남자가 바람 피는 거예요?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 지금 충분히 예뻐졌어요. 근데 아드님은 안 돌아와요. 왜겠어요? 제가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은혜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 후 은혜 씨는 친구들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었죠. 은혜야, 너 진짜 대박이다. SNS에서 완전 유명인이잖아. 맞아, 광고도 찍고.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은혜 씨는 미소 지으며 와인을 마셨어요. 바로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죠. 친구들도 알아봤습니다. 저거. 내 전 남편 아니야? 은혜 씨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봤어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죠. 은혜 씨는 그냥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여자를 이끌고 구석 자리로 갔어요. 너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완전 괜찮아. 은혜 씨가 대답했죠. 오히려 저 사람이 더 불편해 보이는데. 정말 그랬어요. 식사 내내 남편은 계속 이쪽을 힐끔거리며 불편해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냥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식사를 마쳤어요. 식사를 마치고 레스토랑을 나오는데 전 남편이 따라 나왔습니다. 은혜야, 잠깐만. 은혜 씨는 멈춰 서서 돌아봤어요. 무슨 일이세요? 존댓말이 낯설게 느껴졌는지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보이네. 행복해?
은혜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네, 행복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예요. 나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회돼. 정말 많이 후회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그리고 안 해요. 왜? 나 변했어. 정말 변했다고. 제가 변했으니까요. 은혜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의 저라면 당신 말에 또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당신을 용서하고 다시 시작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제 가치를 알거든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은혜야. 안녕히 계세요. 아, 참. 안에 계신 분한테 잘해주세요. 저처럼 당하지 않게요. 은혜 씨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몇 달 후 은혜 씨는 헬스 브랜드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브랜드 대표였죠. 은혜 씨, 오늘 발표 정말 좋았습니다. 40대의 재발견이라는 테마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진심을 전했을 뿐이에요. 행사 후 커피를 마시게 됐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사실 은혜 씨 스토리를 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혼한 지 2년 됐거든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 그러세요? 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은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한 대화였어요. 헤어질 때 남자가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식사라도 함께. 은혜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미소 지었죠. 좋아요. 연락 주세요.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믿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은혜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SNS 팔로워는 50만을 넘었고 헬스 브랜드의 정식 앰버서더가 됐습니다. 책도 냈어요. 40대 나를 찾아 떠난 여행이라는 제목으로요.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죠. 북 토크쇼에 나갔을 때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복수가 목적이었나요? 은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정에서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는 거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도 힘드실 때 있나요? 또 다른 질문이 왔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 가치를 믿어요.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남자 브랜드 대표였어요. 지난 6개월간 조심스럽게 만나오던 사람. 오늘 발표 잘 봤어요. 저녁 함께 할까요? 은혜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느 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은혜야, 너 전 남편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일인데? 회사 잘렸대. 그리고 그 여자 새 애인한테도 차였다더라. 은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좀 시원하지 않아? 친구가 물었죠. 글쎄, 아무 느낌이 없네. 은혜 씨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말? 응. 예전 같았으면 속이 시원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남의 일 같아. 관심도 안 가. 정말 그랬어요. 한때는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웃던 시절.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은혜 씨 인생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인과응보는 확실하네. 친구가 말했죠. 응, 그건 맞아. 하지만 내가 행복한 건 그 사람이 불행해서가 아니야.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은혜 씨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치고 새 책의 프롤로그를 쓰고 있었죠.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문득 1년 반 전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충격, 분노, 그리고 배신감.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날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를 위한 사람으로. 은혜 씨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를 찾고 싶었어요.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버렸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무너진 건 세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환상이었어요. 글을 쓰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을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이겨낼 수 있었던 자신에게.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몇 주 후 은혜 씨는 이사를 했습니다. 이혼 후 받은 아파트를 팔고 더 작지만 자신이 정말 원하던 동네로 이사한 거예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죠. 짐을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 행복했을까? 아니면 행복해 보이려고 애썼던 걸까? 잘 모르겠었습니다. 은혜 씨는 사진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자신의 과거였고 부정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다만 상자를 깊숙이 창고 구석에 넣어뒀죠. 가끔 꺼내볼 수는 있지만 매일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새집 거실에는 자신의 최근 사진들을 걸었습니다. 광고 촬영 사진, 북 토크 사진, 친구들과 함께 웃는 사진.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사진 하나. 혼자서 한강변을 걷는 뒷모습이었어요. 자유롭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뒷모습. 이게 나야. 은혜 씨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나. 지금 은혜 씨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요.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죠. 러닝화를 신고 한강변으로 나갑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해요.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의 일들을, 배신, 고통, 변화, 그리고 재탄생.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할 정도죠. 핸드폰이 울립니다. 브랜드 대표, 지금은 연인이 된 그 사람이에요. 아침 뛰는 거야? 나도 나갈까? 좋아요. 10분 후에 만나요. 은혜 씨는 미소 지으며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함께해도 좋고 혼자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져요. 은혜 씨는 더 빠르게 달립니다. 미래를 향해, 자신을 향해.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라는 게 꼭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복수는 내가 일어서는 거였어요. 나를 버린 사람보다 더 찾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찾아준다는 걸 깨달았죠.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까지 의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을 보지 못했다면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시야가 좁았던 것뿐이에요. 당신의 빛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다만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옆에 있는 구독 버튼이 외로워하고 있을 것 같네요. 좋아요는 뭐 누르시든 안 누르시든 저는 괜찮은데 아마 버튼이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